꿈과 미소가 빛나는 노란 길, 안전하게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곳. 노랑이 그리는 희망. 안녕하세요. 어린이 교통안전 희망 프로젝트 노랑이 그리는 희망 진행을 맡은 김수영입니다. 매주 금요일 9월 한 달 동안 다양한 사람들의 시선으로 스쿨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박시영 기자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스쿨존의 실태를 확인해보고 왔는데요. 기자가 바라본 스쿨존의 모습은 어땠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영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현장에 직접 나가서 스쿨존의 실태를 확인해 봤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울산교통방송에서는 8월 한 달 동안 제2회 방송 캠프를 진행했는데요. 이 방송 캠프를 진행하면서 학부모님들과 어린이들의 스쿨존과 교통안전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고 또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게 토론하는 시간 가졌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말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었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제가 직접 취재를 나가서 우리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을 위한 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앞서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선율 친구와 예지 친구를 통해서 들었고 또 학부모의 목소리도 엄윤미 씨를 통해 들어봤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과연 어떤 걸 놓치고 있었는지 생각해보고 또 더 다양한 안전 대책을 제안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울산의 스쿨존 현황을 한번 확인을 해야겠죠. 네. 뉴스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울산 중고의회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중고 관내 초등학교 내 어린이 보호구역 21곳의 경우 보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통학로 안전이 위협받거나 아예 차도로 통학이 이뤄지는 곳이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울산시가 안전한 어린이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지능형 어린이 보호구역과 스마트 스쿨존 보행안전 시스템 구축에 나섭니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녹색 신호와 적색 신호 잔여 시간 표시기, 활주로형 LED 유도 등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뉴스를 들어보니 스쿨존 내 다양한 시설물을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울산 스쿨존 내 교통사고 현황은 어떤가요? 네, 울산에서는 올해 8월 기준으로 6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22년과 23년도 각각 15건이 발생했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는 약간 줄어든 수치지만 이제 2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실제로 울산 지역 초등학교 30곳 정도를 직접 가서 취재를 했는데 네. 앞선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불법 주정차나 과속 문제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등학교 하는 그 길에 다들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작년 스쿨존에서 발생한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5, 6월 금요일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는 이 시간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한 건데요. 네. 전국적으로 매년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만 감소의 원인은 사실 어린 인구 감소가 가장 큽니다. 네네. 그렇기에 2020년도에 시행 시작된 민식이법이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서요. 계속해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네네. 실제로 여러 곳의 스쿨존을 방문하셨잖아요. 네. 어떤 문제점이 보이던가요? 네, 먼저 작년 녹수초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가 준공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좁은 진입로로 이동하고 또 녹수초로 진입하는 길은 커브길이라 시야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였는데요. 최근 이 아파트로 이사한 친구들이 인근 산림공원에서 초등학교 후문까지 진흙길로 통행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다행히도 동구는 구비를 들여서 인근 산림공원에서 초등학교까지 데크길을 조성하기로 했고요. 또 공원 입구부터 산책로까지 난간을 높여서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저도 아까 우리 박시연 기자가 취재해온 영상을 함께 봤잖아요. 네네. 정말 길이 너무 좁고 또 큰 길이 있어서 육교를 설치했는데 이 육교도 좁고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도 뭐 개선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북구의 초등학교들도 몇 군데 취재를 다녀왔는데요. 북구는 작년에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 북구는 산업로 주변으로 학교들이 많이 있다 보니 대형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고 그로 인해 사고가 다수 발생했었는데요. 이 때문에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힘을 쏟은 듯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대부분 스쿨존 표시나 시설물들이 잘 갖춰져 있었고요. 북구에서는 특별히 작년부터 스쿨존 내 키높이 반사경 설치 사업을 시행해 왔는데요. 이 사업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그림자 행태 규제 시민안전 강화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신규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울산의 이 스쿨존이 계속 개선되어가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은데요. 앞서 많은 친구들이 지적했던 상황들이 이렇게 또 하나 둘씩 변화되어가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2학기 개학을 맞아서 용현초등학교에도 방문을 했었는데요. 네. 등교도우미 선생님에게 학교 주변 등하교 상황이 어떤지 한번 여쭤보니까요. 어린이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교육을 많이 받고 또 교육받은 대로 교통안전을 잘 지키는데 아무래도 운전자들이 아이들의 등굣길을 내려다 줄 때 학교 앞에서 차들이 멈추는 경우가 많아서 우려된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앞서 학부모들 눈으로 바라본 스쿨존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네. 진짜 우리 아이를 안전하게 내려주기 위해 다른 아이들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는 올해 하반기에 13억 원을 들여서 지역내 13개 학교에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태화초등학교와 울산초등학교에는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또 앞서 방문했던 용현초를 비롯한 도산초와 신정초 등에는 방호 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명촌초와 범서초에는 학교 부지를 활용한 보도 설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 울산의 스쿨존은 계속해서 많은 교통안전 시설물들과 함께 노란색으로 밝게 칠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운전자들께서 그 노란 스쿨존을 발견하신다면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이동해 주셔야 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작년에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중 법규 위반 1위가 안전운전 불이행이라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울산에서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가장 많았지만 전국적으로는 안전운전 불이행이 가장 많았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안전운전 불이행이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안전하게 운전한 의무를 많이들 놓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데. 네, 맞아요. 그죠? 예를 들어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든가, 뭐 졸음 운전을 했다든가, 혹은 신호를 제대로 보지 네. 못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운전자들이 정말 조금만 노력하면 지킬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저희 프로그램 이름도 노랑이 그리는 희망으로 정한 것도 이 스쿨존 노란색이 보이면 무조건 주의해서 운전하길 바라는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이 프로그램 안에서 많은 목소리들이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운전자들의 이 스쿨존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노란색이 보이면 속도를 확실히 줄여주시고 또 일단 멈춰야 한다는 것, 우리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꼭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식이법을 비롯해 세리미법, 하준이법, 태호 유찬이법 등 아이들의 희생 뒤에 만들어진 여러 교통안전 법령들이 많은데요. 어린이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안전 운전만이 어린이를 지킬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시선으로 스쿨존을 살펴봤는데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노랑이 밝게 빛나는 곳에서 늘 아이들의 희망이 살아나길 바라보면서 어린이 교통안전 희망 프로젝트 부모의 마음으로 내 아이 안전하게 노랑이 그리는 희망.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조원하, 구성 박수진, 출연의 박시영 기자, 저는 김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